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헌절을 포함해서 3일 동안 쉬고 왔는데 역시나 우리의 이 걱정대로 굉장히 커다란 한 가지의 이 충격파가 뉴욕 증시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래도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이 목요일, 금요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온건한 조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였죠. 역시나 다시 한번 이 미국 뉴욕 증시발 충격파에 블랙 먼데이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오늘도 발동이 됐는데요. 과연 이 시장을 흔든 근간이 무엇일지, 이걸로 시장의 본질이 흐려질지 바로 체크해 보시죠. 우선 주요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장에서 6,500선을 겨우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4% 하락세로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국제유가가 자극을 받는 모습,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중국발 문샷 AI 쇼크까지 다시 한번 반도체단을 끌어내린 주요한 악재가 됐습니다. 코스피 200도 오늘 이 본지수와 비슷한 등락세를 보였었죠. 4% 중반대 급락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대형주 단이 코스피 하락을 이끌었구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구나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5% 이상, 결과적으로는 코스피보다 더 내렸습니다. 문제는요, 750선을 이탈하고 이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요. 이제 코스닥 작년 1월의 저점에 비해서 100포인트 차이도 채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지수별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 사건에 따라서 지수의 움직임도 크게 갈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장 초반에 삼전닉스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는 했습니다. 장 초반에 6,800선을 다시 한번 탈환하는 코스피이기도 했지만 문제는 이 당시에 이 러시아군이 흑해 화물선을 공격을 했다.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들려오게 되면서 다시금 낙폭을 확대하는 코스피였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에 결국에는 올해 이 20번째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장중에 6,500선을 이탈하고 나서 6,470선까지 밀리고 나서야 뒤늦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된 코스피였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낙폭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상황이 더 좋지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깨파락으로 출발했다가 장 초반에 코스피 반등에 연동되는 모습도 나오긴 했습니다. 780선을 되찾나 싶었지만 이내 이 흑해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코스닥을 집어삼켰죠. 오전 11시경 코스피보다 조금 더 일찍 올해 10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코스닥이었습니다. 장중에 750선을 내어줬지만 저가 매수세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들어오진 않은 코스닥. 오늘 코스닥은요, 거래대금 자체가 말라붙었습니다. 반등을 하고 싶어도 실탄이 부족한 하루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수급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선은 원달러 환율은 1,480원 선, 이제 1,470원 선까지 내려갈랑 말랑 상당히 원화가 오늘도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덕분에 외인은 그래도 코스피에서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 기조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하지만 5천억 원대에 그쳤다는 점, 그나마 이 코스피가 7,500선 밑으로 밀리게 되니까 외인 쪽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개인도 마찬가지로 막판에 순매수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오늘은 외국인과 개인이 동시에 이 코스피에서 매물 사들이는 조금은 보기 드문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상당히 수급적으로도 아쉬웠죠.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시에 매물 팔아냈고요. 이 개인들은 테마주 중심으로 오늘 코스닥 이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장의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를 만든 이유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가가 급등했죠. 지금 시각 기준으로 브렌트유가 9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했고요. WTI도 80달러 중반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로써 미국이랑 이란 간의 이 갈등, 미국의 공습이 열흘 차에 접어들었죠. 근데 양측의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이제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란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미군 2명이 전사했고요. 1명이 실종이 됐었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이 양국의 공격 타겟이 단순 군사시설을 넘어서 이제는 핵심 민간시설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고요. 그동안 좀 잠잠하나 싶었었던 러시아 측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 보이면서 오늘 장중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 남부에 있는 흑해에서 화물선, 곡물을 싣고 이렇게 가던 화물선을 공격했는데 사상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소 6명이 사망했다라는 러시아 쪽의 문제도 다시 한번 불거지는 그림이 나왔고요. 이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장중에 유가가 급등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미국이랑 이란 사이의 갈등만 볼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의 갈등까지 두 가지를 챙겨봐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게 된 상황이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난 주말 내내 우리 투자자분들을 괴롭혔을 바로 이 제2의 딥시크 쇼크, 문샷 AI의 키미 K3, 여기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반도체단을 끌어내렸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뉴욕 증시를 끌어내린 이슈는 물가도 금리도 아니었죠. 중국의 직원 단 300명짜리 굉장히 작은 그런 스타트업이 발표한 AI 모델, 바로 키미 K3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번에도 딥시크 시즌2가 시작이 된 것인지, 딥시크 때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삼전 닉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우선 키미3가 뭔지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만든 곳이요, 중국의 문샷 AI라는 스타트업인데 이제 곧 IPO를 준비한다라는 소식까지 오늘 장중에 들려왔었죠. 근데 이 문샷 AI가 굉장히 놀라운 점이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이 300명이 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이라는 점. 그런데 이렇게 작은 회사가 미국의 주요 최상위 AI 모델들에게 필적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었죠. 여기에서 시장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작은 인원을 가지고 이 정도 성능을 낼 수가 있다면 지금까지 미국 빅테크들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정말 필요한 거였을까? 앞으로는 이 투자를 줄이지 않을까? 바로 이 질문이 엔비디아와 AI 반도체주를 끌어내린 핵심적인 요인이었죠. 결국에 키미 K3 AI가 던진 충격은 AI 그 자체보다도 AI 투자가 과연 효율적인가, 앞으로도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게 합당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미 K3 이번에는 이 케이펙스 효율성 논란으로 번질 수가 있다는 게 주요한 이슈인데요. 그러면은 과연 정말 이 정도로 돈이 적게 드는 그런 AI일까요? 딥시크와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시죠. 이번 키미 K3, 저번 딥시크와는 조금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선 작년의 딥시크 쇼크 충격의 핵심은 바로 저비용이었습니다. 엄청난 고성능의 AI를 낮은 비용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이었죠. 굉장히 적은 개수의 GPU로도 엄청난 AI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GPU를 덜 사도 되는 것 아니냐, 지출 그만큼 많이 해도 되지 지출 그만큼 많이 할 필요 없지 않냐, 이런 게 핵심적인 우려였습니다. 반면에 키미 K3는요, 돈이 이렇게 적게 드는 건 아닙니다. 핵심 요소가 바로 성능이거든요. 미국의 최상위 모델들과 맞붙을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자면요, 이 상당한 연산과 메모리가 필요한 초대형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싸고 가벼운 AI가 아니라요, 강력하지만 그만큼 인프라도 많이 필요한 AI라는 점이죠. 돈이 많이 든다면 굳이 미국 AI가 아니라 중국 AI를 갖다가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딥시크와 가장 큰 차이이자 이번 키미 K3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성능은 거의 미국에 필적하지만 아직은 2, 3개월 정도는 뒤처져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든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악재로 작용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요, 빅테크가 AI 케이펙스 이 투자금을 줄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먼저 했었죠. 그래서 주가가 흔들린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확인을 해보셨던 것처럼 막상 열고 보니까 돈이 그렇게 적게 드는 AI 모델도 아닙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대 논리도 상당히 탄탄한데요. AI 모델이 좋아지고 또 사용 비용이 낮아질수록 AI를 사용하는 이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제번스의 역설이죠. 제번스의 역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글 터보 퀀트가 등장했을 때 그때 이게 장기적으로는 호재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했었던 가설이죠. 실제로요, 이 제번스 역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키미 K3 사용자 수가 폭증한 나머지 신규 구독을 막는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단기적인 악재보다는 장기적인 호재다라는 주장에 더욱더 힘이 실리는 증거가 바로 나와줬습니다. 자, 기술이 효율적일수록 오히려 전체 사용량은 더 증가한다. 그럼 앞으로는 뭘 봐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앞으로 진짜 확인해야 될 거는 이 키미 K3의 벤치마크 순위, 성능 이런 게 아니라요. 첫 번째, 실제로 이 앞으로 빅테크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케이펙스 자본 지출을 줄이는지를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이 추론용 GPU와 HBM 여기에 대한 수요가 꺾이는지 이거는 수출입 데이터 발표가 화요일 날 됩니다. 이 부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결국에 이 키미 K3는요, AI 산업의 종말을 알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AI 경쟁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를 지난 메타에 이어서 키미 K3가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시장은 누가 더 큰 AI를 만드느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효율적으로 AI를 운영하느냐,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느냐, 여기에 귀추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HBM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삼전 닉스 주가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외에 과연 어떤 뉴스가 또 오늘 시장을 지배했을까요? 이데일리 TV 뉴스 통해서 부가적인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현재 거론되는 모든 악재를 반영해도 6,000포인트 선 아래로 내려가는 건 힘들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NH투자증권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이른바 피크아웃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반도체 피크아웃 및 중국발 AI 모델 관련 우려,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감 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선행 PBR 1.3배에서 1.4배 정도가 적정한 하단이며 이는 코스피 지수로 치환했을 때 6,000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코스피는 바닥권에서 오래 머물기보단 다음 주 빅테크 실적 증가율이 견고한지 판단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고점에 진입해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많아 현실적으로는 8,000선 중반을 넘어가면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증시 조정은 실질적인 부분보다 수급에 대한 부분이 훨씬 많이 작용했다며 금융당국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게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난항을 겪자 오늘은 4시간의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파업은 올해 들어 4번째 벌이는 파업이며 지난주 2시간 파업보다 수위는 배로 늘어났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파업에 따라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한 현대차 기술직 오전조 직원들은 오전 10시 50분에 일손을 놓고 퇴근하거나 공장 내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오후조 직원들도 오늘 7시 30분부터 파업에 참여합니다. 노조는 오늘 22일까지 하루 4시간 파업을 이어갈 예정인데 노사 간 교섭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난 8일 열린 15차 교섭 이후 열흘 넘게 공식 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는 오늘 24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교섭은 여름 휴가 이후로 넘어가고 파업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회사 측은 월 기본급 8만 9천 원 인상과 성과급 350% 및 1,000만 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제시한 상태로 노조가 정년 연장 및 해고자 복직, 상여금 인상 등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 없는 요구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가 미국 내 대규모 투자에 이어 대만에도 향후 5년간 공장 25개를 추가로 건설합니다.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의 소식통에 따르면 TSMC는 공장 신축 부지를 남부 가오슝 지역과 타이난 지역, 서남부 자이 지역 및 북부 타오이안 룽탄 지역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만 내 공장이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소식통은 관련 지역을 관할하는 과학단지 관리국은 해당 부지 계획안을 이미 확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대규모 투자는 TSMC의 최근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해 미국 쏠림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서 웨이저자 TSMC 회장은 지난 16일 미국 애리조나에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48조 원을 추가 투입해 최첨단 공정의 웨이퍼 공장 4개 이상과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 공장 증설로 인한 반도체 방패 약화와 대만 TSMC가 미국의 TSMC, 일명 ASMC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대량의 적재물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화재 당시 근무자 121명은 모두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는 수도권 로켓 배송을 담당하는 주요 물류 거점으로 생활용품 등 상온 상품을 취급하는 연면적 약 29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시설입니다. 이번 화재는 2021년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 이후 쿠팡에서 발생한 두 번째 대형 물류센터 화재입니다. 화재 여파로 인근 초등학교 한 곳이 휴교하고 어린이집 14곳이 휴원했으며 임시 대피소에는 주민 17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쿠팡은 소방 활동과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소방대원과 대피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시장의 소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코스닥 지수가 800선 아래로 붕괴한 데 이어 1일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4조 원대까지 주저앉으며 투자자들의 외면을 증명했다. 특히 정부의 좀비기업 속가내기 방침에 따라 상장 폐지 기준이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 및 주가 1,000원 미만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상장 폐지 갈림길에 선 한계 기업이 3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문제는 억울한 피해 기업들이다. 수십억 원대 흑자를 기록하고도 극심한 거래 절벽 탓에 강제로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는 우량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연내 마련될 코스닥 승강제와 연기금 벤치마크 편입 정책,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에 따른 수급 분산 효과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 계획을 전격 보류할 만큼 정부 정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고사 위기에 처한 코스닥 시장을 살릴 실효성 있는 처방전이 시급한 시점이다.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아도 주가가 밀리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된 가운데 오늘 양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반도체 반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메모리 반도체주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반도체 투톱도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삼성전자가 4.51%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4.02% 파란불을 켜내가고 있습니다. 이 ETF 레버리지 상품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급이 좀 불안하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SK하이닉스가 파란불을 켜내면서
SK 스퀘어도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3.05%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장중에 40만 원 선이 깨졌는데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한 채 현재 넥스트레이드에서도 3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94% 거의 7%에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젠슨한 방한 이후에 70만 원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는 주가가 미끄러지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삼성전기반이 빨간불 켜내면서 0.63%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한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이 반도체 대형주는 순매도를 했지만 이 AI 밸류체인에 속하는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종목이 1위,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좋지가 않다 보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정유주와 해운주가 선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중동 변수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국도화학이 5.5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기대감에 금호타이어가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오늘도 5.4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효성 TNC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은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요, 이 중국의 슈퍼텍스 사업 자체가 이제 조금 회복세에 들어가면서 효성 TNC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24%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겠고요. 현재 6.6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도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역시 2분기 매출과 자체 주택 개발 쪽에 있어서 성과가 좋았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6.38%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상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이 코스닥의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차 전지단에서 에코프로비앱이 7.8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8.75%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알테오젠은 3.62% 떨어지고 있지만 삼천당제약은 29.82% 폭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상한가 직행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로부터 답변 서한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개발에 대한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전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삼천당제약이 제안한 개발이 완전히 확정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단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정받으면서 5.9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을 때 상승하는 종목이 10개에서 15개 내외였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별적으로 호재성이 있는 종목들만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임스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HD 현대조선사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실적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13.1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로킷 헬스케어는 저번 주에 세계 최초로 신장재생 수술에 도전한다라는 좋은 소식을 들려줬죠. 그런데 오늘은 미국에서 의료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또 한 번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24.51%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비아는 맥커리 운용사에서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29.94%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블랙 먼데이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가다니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유가가요. 미국이랑 이란뿐만 아니라 우크라 쪽도 다시 한번 좀 뭔가 소음이 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중국발 AI 습격이 다시 한번 좀 덮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에 좀 더 악재가 강했다고 보셨어요?
전 두 가지 다 악재가 좀 반영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지향적인 리스크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도 주말을 거쳐 오면서 추가적인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란 리스크, 지역적인 리스크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시장이 반영을 하고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추후에 있을 이제 FOMC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좀 경계하는 모습들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났었고 실제로 국장에서 반영이 되는 지금 반도체 업종들과 소부장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의 지수도 다시 한 번 더 코스닥과 코스피 사이드카가 걸리는 이런 모습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또 귀한 정보와 귀한 자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주 매매에 좀 기준 삼으셔서 대응하시고 오늘 또 내일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정규장에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솟아날 구멍은 제약바이오 쪽이었죠. 특히나 삼천당 제약 중심으로 좀 오늘 상한가가 연출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 투심이 좋았거든요. 이거 뭐 단기적인 이슈가 뭔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각각 개별 이슈로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상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에서도 자금, 이 돈의 성격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피할 비를 비가 내렸을 때 피할 네.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했던 품절주라든지 저평가 PBR주들 그리고 뭐 금융주들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이런 흐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네. 실제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기대감을 통해서 그렇죠. 더 자금들이 들어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과 소부장주들이 빠지면서 실제로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이런 자금 흐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직접 바이오로 움직이면서 섹터에 대한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삼천당 제약과 로킷 헬스케어 이 두 개의 종목을 오늘 제가 특징주로 뽑았습니다. 네. 네, 실제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서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삼천당 제약이 이 미국 의약품 우리 FDA로부터 프리안다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사실 삼천당 제약은 FDA를 계속적으로 좀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시간과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 기회적인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기간을 기다렸던 이런 자금들과 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개발했을 때 허가를 해줍니까? 통과 가능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FDA에서 답변이 온 겁니다. 그러면은 FDA에서 승인이 나줄게 대신에 이런 부분들을 건드시면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겠습니다라는 거지 확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FDA 승인보다는 그러면 이 승인에 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이 재료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이 재료를 줄일 수 있도록 FDA에서의 이 답변을 받은 게 이 시장에서의 좀 강력한 이슈가 되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삼천당 제약 FTA 관련해가지고 절차들이 워낙 까다롭기도 하고 일반 개인분들이 봤을 때 이게 뭐 어느 정도 단계가 진척이 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이슈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이슈를 만약에 FDA 관련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통과까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면 지금 몇 단계까지 온 건가요? 사실 저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로 봤을 때는 1.2점을 더 주고 싶은 점수긴 합니다. 사실 이 뉴스 하나에도 변동성 하나에도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인 만큼 아니 FDA 통과 소식도 아니고 승인 소식이 아니라 네. 그냥 답변을 받았다라는 이슈로 상한가를 보낼 정도로 그리고 오전에 바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쵸. 힘을 쓰기도 전에 힘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냥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보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해서 빨리 이 비를 피하고 싶었던 뉴스였지 않나. 그래서 시장의 흐름과 맞물려서 이게 딱 맞물린 지금의 심리와 맞물린 좀 강력한 호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1, 2점을 더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너무나 많이 내려온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린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FDA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한가를 갔다라고 해서 계속 쭉쭉 올라가겠지라기보다 단기적인 테마 형성에 향한 그렇죠. 이 심리적인 우리의 그런 기대를 피하고 싶은 기대감이 좀 담긴 그런 수급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 하나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뭐 임상 3상 통과하는 거를 뭐 만약에 9단계, 10단계 최종이라고 본다면은 이번 호재거리는 1, 2단계에 불과하다. 아직 최종 승인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로킷 헬스케어. 이 친구 요새 굉장히 좀 자주 언급이 되죠. 오늘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로킷 헬스케어가 거의 뭐 준상한가를 갈 정도로 강력한 시세를 내면서 오늘 오전장부터 사실 시세를 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미국 의사협회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이 CPT 업데이트를 통해서 재생의료도 전주기 과정을 공식적으로 의료행위로 코드를 등록을 삽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재생의료에도 코드를 받았다 보니까 실제로 보험사에서도 이제 우리가 청구를 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보험사에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조금 더 의료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보험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진료를 더 받아보고 진료에 대해서 더 확장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로킷 헬스케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방향성과 함께 맞물려서 실제로 이 기업이 이와 같은 효과를 보고 그리고 매출액으로도 이제 7배가량 이 시장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 있는 제도 변화가 이번 재생의료에 있어서의 시장 확대 가능성을 보고 오늘 강력한 상승세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자리 또한 중요했던 장기 이평선 자리를 이제 돌파하는 자리 구간인 만큼 강력한 힘이 내일도 거래량이 연속성을 가지고 좀 지속이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사실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게 상당히 제약바이오에는 더할 나위 없이 뭐 거의 FDA 승인과 비슷할 정도의 파급력을 지닌 호재긴 하죠. 마찬가지로 로킷 헬스케어 오늘 굉장히 강력한 미국의 의료 코드 등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가다니엘 파트너님과 시장 끝나도 저희 방송 끝나도 함께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내일 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바로 키워드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내일 장 핵심 키워드 첫 번째입니다. 미국 경기 선행지수 오늘 밤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최근 들어서 미국 경기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선행격의 지표인 만큼 이게 과연 인플레이션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사실 오늘 시장을 꿰뚫을 만한 가장 큰 이슈였죠. 키미 K3 쇼크. 과연 지난 딥시크와 구글의 터보퀀트 이슈 때처럼 단기적인 노이즈로 지나갈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펀더멘털적 이슈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우리 시각으로 먼저 첫 번째 밤 11시에 오늘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뭐 CPI나 네. PPI에 비해서는 이 지수가 뭐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 선행지수다 보니까 최근 AI와 반도체 지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미국 경기의 흐름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 전날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지 지수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뭐 선물에 대한 동향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어도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게 방향성을 정하고 나서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요. 지표들이 하루하루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집중 있게 지켜봐야 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표가 나올 때, 발표가 될 때 그 전후로 해서 변동성 하나에도 움직이는 시장에서는요. 네. 이런 별 2개짜리에 대한 이런 지표들도 강력하게 좀 흔들리는 그리고 변동성이 적용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해 주셨던 CPI라든지 PPI에 대한 지표, 중요한 물가의 지표 발표들은 별 3개로 일단 만점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별 2개짜리에 대한 지표 발표를 보고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미국 선행 지표다 보니까 이 예상치에 대해서 미국이 정말로 지금 경기가 잘 풀고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침체되어 있는지 둔화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선행이 되기 때문에 이 선행치를 보고 지금에서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는 지금 마이너스 0.1입니다. 마이너스 0.1인데 저도 시장 예상치랑 좀 부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적당이라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적당히 지금 물가가 잡히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왔었고요. 네. 금리까지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최근의 이슈들은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순조로웠어요. 근데 전쟁이 또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터지면서 네. 금리에 대한 부분들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가 있잖아요.
이 갭자리 84불까지 갭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84불을 정확하게 또 찝고 그렇죠. 네,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갭을 메꾸면서까지 이러한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요. 선행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적당하게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5나 아니면 0.1, 0.5로 이 선행의 지수가 너무 급격하게만 흘러감이 있지만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적당하게 좀 지켜주는 모습만 좀 먼저 확인하자. 이래서 선행지수에 대해서 먼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행지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지수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선물에 대한 지표들과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또 밤 11시면은 장중에 뉴욕 증시 장중에 나오는 지표인 만큼 이게 또 우리 예상치를 벗어나면은 지수를 좀 되돌릴 수 있는 급격하게 방향을 틀 수 있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키미 K3 쇼크. 아니 우리가 지금 이런 모먼트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맞습니다. 딥시크도 있었고 네. 올해 뭐 터보컨트도 있었고 이번은 뭔가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저는 사실상 이런 말씀 좀 그러기 그렇지만 네.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좀 반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적절히 나오는 시기 자체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이닉스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38만 원과 300만 원을 찍고 나서 라운드 피겨를 달성하고 나서 그러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의심이 되는 거는 외인과 기관들이 차익 실현할 명분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와중에 모건 스탠리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보고서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가면서 매도에 대한 사인들을 겨울을 표현하면서 계속 보고서를 내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이었습니다. 항상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이 시장을 좀 둔화시키고 진정시켰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흘러가는 좀 소음이라든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네. 이 중국에서에 대한 AI 이 모델에 대해서 좀 굉장한 좀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게 AI 칩에 관련해서도 지금 중국에서 개발 중인 AI 칩도 내수 시장에서만 한 4등 정도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4등, 네. 5등. 그리고 AI 수익 모델도 지금 4등 정도 하고 있는데 정말 내수 시장에서만 4등을 달성할 정도로면은 이 시장이 전부 다 개방이 되었을 때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조금 우리 AI 모델 시장에 있어서 엔트로픽이나 오픈 네. AI가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시장에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도 동의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기술력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하고 있는 그렇죠 구글이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경쟁력은 미국에서의 AI 모델, 수익 모델을 하고 있는 이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자리를 많이 잡아놨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술력과 경쟁력이 오게 되면은 실제로 많은 GPU를 사용하게 됩니다. GPU를 사용하게 됐을 때 우리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는 호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많이 GPU는 써야 되고요. 실제로 중국 업체에서는 H200 엔비디아에서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좀 작은 물량이지만 H200을 달라고 해서 지금 납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크게 보자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2027년도까지 최태원 회장도 HBM이 없어서 이미 선 계약을 해놓고 계속적으로 공장을 증설 중에 있는데, 이거 HBM이 더 필요한 거 아니야? HBM은 호황 아니야라는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이, 삼성엑스에는 플러스가 되는 이야기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국가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지원을 해줄 테니까 잘 꾸려서 우리가 전 세계를 한번 손 잡아보자, 전 네. 세계를 먹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키미 케이스에 대한 쇼크 자체가 단기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이슈가 되겠지만 네.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빗줄기에 좀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이후에도 중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개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것이고 지금 나가는 물량도 눈치 보기 바빠요. 그리고 성능에 대한 부분들과 이 시장을 이미 자리를 잡아놓고 투자를 하고 있는 규모 자체가 전체 지금 미국 AI 지금 모델 기업들의 투자 금액 자체가 7천억 달러입니다. 네. 이미 정말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왔고 그리고 추후에 있을 투자 금액도 우리가 캐펙스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 구글, 그다음에 테슬라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맞습니다.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AI CAPEX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이 점이 꺾이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내일장에서 또 어떤 전략 취해봐야 할지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봤고요. 저희 지금 NXT 애프터마켓 출발 이후로 약 1시간 지났습니다. 중간 점검 잠깐 해보시죠. 우선 지금 현재 애프터마켓 KRX 종가 대비해서 등락률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시각 현재 NXT 0.25% 강보합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상승폭이 아쉽긴 하네요.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3.92% 하락 중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약 3%대 추가적인 약세 이어갑니다. 금호타이어가 앱장 들어서 굉장히 또 강한 이 되돌림 보여주고 있는데 약 7%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반도체가 흔들리니까 그 이외의 피난처 섹터들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 오늘 장마감 이후로 더 강해지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세진중공업이 0.9%가량 반등 중이고요. 이외에 나머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약세 보여주고 있네요. 코스닥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현재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힘스가 10% 이상 이 앱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주 조선 협력 발언이 오늘까지도 굉장히 이 조선주의 온기를 돌게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 강하네요. 케이프도 8%가량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HLB 그리고 HLB 제약까지 지난주에 워낙 급등세가 나왔던 만큼 오늘은 차익 실현 제법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NXT장의 특징주였던 로킷 헬스케어 25% 급등 중입니다. 다시 한번 건강보험 적용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오늘 앱장에서도 강하게 작용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됐고요. 이렇게 오늘 중간 점검 한번 애프터마켓에서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데일리 온 파트너들의 사칭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까지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 담아볼지 이어서 확인해보시죠.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갑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이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볼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내일장에서도 좀 반도체 순환시대가 이어질까요? 다른 종목을 잡아야 될까요? 지금은 아직까지 이 미국과 이란 갈등뿐만 아니라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NXT장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지금 현재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선업종들이 좀 계속 치고 그쵸.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이런 전쟁에 대한 또 흑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서 항만과 조선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곡물 수출도 그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생산 차질이 빚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곡물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식료품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고려산업과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이 다시 한 번 더 내일 추가적인 시세를 받을 그리고 거래량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와 원자재 성격을 가진 피할 길이라고 아까 피난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피난처에 대한 종목들이 단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전쟁 테마라고 하는데요. 저는 전쟁 걱정주라고 조금 전쟁 걱정주. 네. 전쟁 걱정 테마주라고 해서 좀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우리가 피할 길 이런 피난처들 테마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보시면서요. 조선 업종들과 운항을 하고 있는 그 안에 태우는 물량인 식량주들 우리 고려산업과 미래생명자원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받고 내일 이런 순환매를 통해서 좀 호재로 인해
좀 호재를 받지 않을까, 네, 수급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잡아주셨던 이 모나리자도 거의 방망이 짧게 잡아가지고 2자릿대 수익률을 확보를 해봤잖아요. 네. 고려산업이랑 미래생명자원도 비슷한 모습 나타내주지 않을까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곡물사료 관련주인가요? 전쟁 걱정 관련주인가요? 사실상 지금은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네. 전쟁주와 같이 지역적인 리스크와 그리고 항상 금리로 인해서 흔들렸던 시장들은요. 이런 시장들에 대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방어적인 해지성을 가진 종목들과 테마들이 움직였기 때문인데요. 피할 길과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곳이 이제 품절주, 저PBR 주들과 그리고 금융주라고 제가 또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은 금융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오늘 반도체가 흘리는 동안에 조용히 강한 이 지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받아주었고 흔들리지 않게끔 조용히 상승이 나왔었던 이 금융주들은요. 단순히 물론 2분기에 대한 실적도 있는 것도 맞아요. 네. 금융주들이 이번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도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재료는 8월에 있을 상법 개정과 그리고 이 M&A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 히든 종목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융주가 이번 해지 종목으로 떠올랐었고 실적뿐만이 아니라 상법 개정에 대해서 그리고 M&A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히든 종목인 만큼 이번 주주 화에 대한 정책도 품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기관들의 수급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기관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정보를 미리 받고 매집해 나가는 이런 히든 종목들이 저는 금융주지만 이런 더 큰 기대감을 품고 보셔도 될 것 같다. 이 히든 종목을 모아 가시면은 이번 장세에서도 같이 기관들과 함께 비를 피할 수 있는 해지 종목으로서 좀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힌트를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네. 원래는 보험주긴 하지만 이 맞습니다. 보험 자체의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더 큰 종목이라는데 저는 약간 짐작이 안 가네요. 어디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이요. 네. 지금 아래에 있는 보이시나요 혹시?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이는 곳으로 제가 밴드를 작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조언 매크로와 그리고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해 드리고요. 방향성을 잡기 위한 부분들부터 히든 종목까지 함께 좀 공유를 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오신다면은 우리가 무료로 잡아보시고 이 기업과 이 기업을 왜 비교해서 드렸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는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앞서서 만나봤었던 제약바이오 쪽도 그렇고 곡물 사료도 그렇고 이번에 히든 종목으로 나왔던 금융주까지 반도체 해치 섹터로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우리 증시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지난주에 확인이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한 이 실마리를 계속적으로 잡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료 방송도 밤 9시에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죠. 여기에서는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9시에서는 좀 더 이 이데일리 방송과는 조금 더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다른 성과는 그죠 다르게 좀 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방송인 만큼 조금 더 프리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의 생각이 강하게 좀 들어가 있는 방송이고요. 그리고 내일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고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곳인 만큼 우리 매일 밤 9시에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60분이 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든 방송인 만큼 함께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장 꿀팁이 뭐겠습니까?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호가창에서에 대한 비법들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력들이 왜 이런 시가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내일장 모사지와 키워드에 대해서 나갔을 때 가장 강력한 것은 세력들과 프로그램과 세력들이 만든 이 시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 지지와 저항 구간인 만큼 이 구간에서에 대한 매수세를 항상 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들, 자세한 부분들도 디테일적인 부분도 풀어나가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내일장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딱 주무시기 직전에 틀어놓으시고 저희 파트너님 목소리도 좋으시잖아요. 네, ASMR 삼아가지고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오늘 밤 9시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다는 점 저도 이 10시 방송 준비하면서 같이 좀 살짝 이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파트너님과 방송 끝나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차근차근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방법 간단합니다. 문자 메시지 샵 377 2번을 통해서 가다니엘
말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장 방법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 마켓디너의 또 새로운 터줏대감 안주인이 되신 갓다니엘 파트너님 방송 끝나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희 오늘 파트너님과는 정말 아쉽지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한번 더 유익하고 강력한 투자 전략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